끝까지 버텨진 상황이니까 레시포드의 전진을 막을 수 있는 건 이제 센터백인 로메로가 되겠죠. 그래서 로메로가 지금 약간 앞으로 나와 있는 건데요. 문제는 이러니까 포로가 혼자서 2명을 상대해야 하는 구도가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축구 보는 기자 축복입니다. 곧 만나게 될 리버풀의 클롭 감독이 이런 말을 했더군요. 토트넘은 후반전에 메뉴를 이길 수도 있었고 그것이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 토트넘이다. 실제로 후반전에 토트넘이 얻었던 기회들을 보면 역전까지도 가능한 흐름이었어요. 결국 무승부로 그쳤지만 사실 그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건 토트넘이 전반에 2골이나 먹히지 않았다면 이길 수도 있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은 2개의 실점 과정 중에서 첫 번째 실점 장면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다뤄봤는데요. 두 번째 건 전술보다는 다이어 개인의 실수 비중이 워낙 컸기 때문에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트넘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수비 시엔 5-4-1 내지는 5-2-3 형태로 바뀌는 팀이에요. 여기서 첫 번째 실점 과정의 주요 포인트는 수비 라인과 중미 라인 사이의 공간을 공략당했다는 건데요. 토트넘은 중미를 둘밖에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상대 선수는 중앙 수비수들이 올라가서 잡아주는 식의 플레이가 요구됩니다. 하지만 메뉴가 이걸 하지 못하도록 전술적인 준비를 해왔다는 게 문제였어요. 그걸 알아보려면 이 장면부터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은 센터백인 린델레프가 볼을 잡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린델레프가 볼을 줄 수 있는 선수는 마땅치가 않은 상황이죠. 메뉴의 모든 선수들한테 토트넘이 마크맨을 붙일 수가 있는 그림이거든요. 하지만 여기에서 린델레프 본인은 완전히 프리한 상황이라는 게 토트넘한테 문제였어요. 토트넘은 최전방에 케인 하나만을 두고 있는 형태라서 린델레프가 직접 전진을 하는 건 막아줄 수 있는 선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문제를 겪게 된 건 이 위치에 있는 히샬리송이었어요. 지금 그림으로만 보면 풀백인 완비사카를 마크맨으로 삼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당장 린델레프가 전진을 하면 이것도 결국은 히샬리송이 잡아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완비사카가 앞까지 전진을 했지만 히샬리송은 이를 보내줄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실점 과정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였는데요. 아까 그림에서 말씀드렸던 수비 라인과 중미 라인 사이의 공간에 한 명의 선수가 그대로 추가가 된 거죠. 위치상 완비사카는 이제 좌측 센터백인 랑글레가 잡아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원톱인 레시포드가 여기로 이렇게 내려와 버렸어요. 원래라면 랑글레가 튀어나와서 잡아줘야 하는 공간인데요. 하지만 랑글레가 지금 완비사카한테 묶였으니까 이제 레시포드는 잡으러 올 수가 없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 순 있어요. 레시포드는 원톱 아니냐? 그렇다면 중앙에 있는 다이어가 잡으러 올라오면 되는 일 아니냐? 여기에서 브루노의 움직임이 그걸 막습니다. 다음 장면을 보면 이 관계가 명확한데요. 레시포드가 내려오는 움직임을 가져가는 것과 동시에 브루노가 전방으로 뛰어갔어요. 이러니까 다이어가 함부로 자리를 비울 수가 없어졌습니다. 내려가는 레시포드를 잡으러 가다가 브루노를 놓치게 될 위험이 생겼거든요. 덕분에 레시포드가 수비 라인과 중미 라인 사이의 공간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볼을 잡을 수가 있게 됐어요. 메뉴의 공격진이 취한 움직임에 토트넘이 완벽하게 당한 셈이죠. 이러니까 이제 토트넘의 중미들이 허겁지겁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센터백들이 올라와서 잡아줄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결국은 중미들이 잡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하지만 여기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데 호이비와 스킵이 둘 다 레시포드를 잡아주지 못했어요. 레시포드가 뛰어났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중미들의 저지력이 좀 실망스럽게 보이더군요. 끝까지 버텨진 상황이니까 레시포드의 전진을 막을 수 있는 건 이제 센터백인 로메로가 되겠죠. 그래서 로메로가 지금 약간 앞으로 나와 있는 건데요. 문제는 이러니까 포로가 혼자서 2명을 상대해야 하는 구도가 됐습니다. 측면보단 중앙이 중요하니까 이렇게 중앙에 좁혀있긴 하지만 덕분에 완전히 측면에 있는 산초한텐 너무나 넓은 공간이 주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산초는 여유롭게 볼을 컨트롤할 수가 있었던 반면 포로와 로메로는 급하게 이에 대응을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심지어 여기에서 에릭센이 측면으로 돌아뛰는 움직임을 취하면서 추가적인 혼란을 줬고 때문에 안으로 들어오는 산초를 제대로 저지하지 못하면서 실점까지 이르게 됐죠. 위치상 로메로가 마지막 슈팅 상황에서 이걸 막아줬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했지만 산초가 워낙 잘 차긴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원톱인 레시포드가 살짝 아래로 내려옴과 동시에 미드필더인 브루노가 원톱 자리로 올라가는 움직임을 취하면서 토트넘의 수비 라인과 중미 라인 사이의 공간을 완벽히 공략했다. 여기에 있었단 거예요. 토트넘에게 있어 우려스러운 것은 다음 상대인 리버풀도 이런 식의 움직임을 요구하는 팀이란 건데요. 비록 이 부분의 최고봉이었던 피르미누는 나오지 않겠지만 대신해서 나오고 있는 학포가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경기에서는 토트넘이 이 수비 라인과 중미 라인 사이의 공간을 얼마나 잘 커버할 수 있느냐, 혹은 그 사이 공간으로 들어오는 패스를 얼마나 잘 차단할 수 있느냐,
이게 하나의 중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꼭 리버풀전 데뷔를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이건 앞으로를 위해서 꼭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가 되겠죠.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